이제 삼성전자가 좀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뭐가 문제인가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대응해야 되는 고객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에. 안녕하십니까. 네, 뭐 그동안 잘들 지내셨죠? 연말도 다가오고 11월에 올해 가장 큰 빅 이벤트 미국 대선과 그 다음에 연달아서 또 미국의 이제 FOMC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1월에 좀 시장 변동성을 좀 많이 높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 대선 얘기부터 잠깐 이제 언급을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죠. 지금 해리스가 후보가 된 다음에 지지도가 확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 들어선 트럼프가 또 다시 경합주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따라붙은 상황이어서 지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트럼프의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데,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정치적으로 되게 복잡한 거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좀 미국 내에서도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약간 인종에 대한 다양성, 그래서 좀 약자들을 우선시 해주고 이런 문화가 이제 좀 많이 퍼졌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좀 반발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미국 중산층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혼란을 이제 겪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기독교 중심의 미국의 중산층을 다시 회복시키자,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트럼프가 지지가 되고 있고, 그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반스가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아닐까. 이번 대통령 선거 다음에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가 주장하는 게 결국 기독교 중심의 중산층의 회복. 이게 이제 그 사람이 가장 이제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이유로 트럼프가 좀 상당 부분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트럼프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들 보시나요? 누가 당선될 거냐 여쭤보신 거예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누가 될지에 자산으로 배팅을 하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공통분모를 찾아보자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가 제가 기억나는 게 중국에 대한 압박 지속,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신규 주택 건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은 인쇼어링을 좀 지속하지 않을까,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 기조는 누가 되든 유지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가능성, 저도 조금 더 높아진다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딴 걸 다 떠나서 지난 4년 동안의 바이든 정부의 정책 결과,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게 가장 와닿을까라고 봤을 때는 물가였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어떻게 혼자서 재정 정책으로 다 이제 수습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 어떤 대통령이 되든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물가가 오른 이후에 그 일상생활에 시민들이 영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로 결국에는 트럼프 쪽으로 조금 쏠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결과나 그 정치 배경은 말씀드리긴 너무 방대한 것 같고요. 일단은 금융시장은 트럼프 쪽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경합주에서의 좀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금리가 최근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달 초에 나왔던 고용지표가 좋았던 배경도 있었지만, 금리 인하의 강도가 낮아질 거다라는 배경도 있었지만, 여기에 최근에 트럼프 우위의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금 16년의 데자뷰처럼 금리가 다시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금융시장은 약간 트럼프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 한 60% 이상 정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트럼프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강기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제 여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본 데이터 중에서 재밌는 게, 트럼프 집권 당시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관세 수입이 이제 있을 텐데, 트럼프 때는 한 900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 때 1440억 달러. 그러니까 사실상 바이든 정부가 이 트럼프가 정책을 폈던 거를 그냥 거의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오히려 조금 더 강화시킨 측면이 있어서, 결국은 무역과 관련된 거는 지금 현재 기조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뭐 이제 세금 감면이죠. 그리고 법인세 관련된 것들이 이제 향후 재정에 어떻게 미치냐. 이제 그게 아마 좀 채권 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은 법인세가 뭐 15%, 21%, 뭐 28%뭐 이 정도의 세 가지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 뭐 트럼프는 15% 내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해리스는 28% 올리게 주겠다. 근데 해리스도 어느 정도 그 2017년에 트럼프가 통과시켰던 감세 관련된 정책은 유지를 하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연간 소득이 한 40만 불 이하인 이제 소득층에게는 계속 연장을 시켜주고 그 이상은 이제 하지 않는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는 아마 연장을 다 시켜주겠다. 그리고 법인세도 깎아주겠다. 그래서 재정 적자폭이 이제 커질 수 있는데 뭐 둘 다는 다 재정 적자폭은 커지겠죠. 그래서 좀 채권 시장에 특히나 트럼프가 되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되면 금리가 좀 오르는 걸로 생각하시나요? 지금 뭐 주요 기관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가 한 되면은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 142% 정도, 해리스가 133% 정도, 그래서 한 두 개의 퍼센트 포인트가 한 1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비로 보면은 트럼프는 거의 20% 포인트 정도 더 오르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10년 금리로 이제 과거치로 환산을 하면 1% 포인트당 미국제 10년 금리가 2, 3bp 정도 오른다라고 지금 대부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곱하면은 40에서 60bp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편으로 보면은 뭐 실제로 성장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사실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거 대비 16년 같이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막 재건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활동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더 이제 방향을 터주자는 게 사실 트럼프 정책의 주요한 배경 같기도 하거든요. 그 주요한 그 모토 같기도 하고, 어쨌든 금리에 대해서도 낮추라는 압박을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계속 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간다면, 실적 개선세를 이어간다면 오히려 세금의 저변은 더 확충이 되는 그림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감세를 한다고 해서 재정 적자 비율이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그 효과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하기이기도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9월에 처음 인하를 한 거고 앞으로 내년까지도 저는 인하 기조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업이 활동하기에는 트럼프 정권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기업들의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트럼프 정책에 좀 더 있다. 이거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희 경제학 원론 때 배운 건데 레이건 정부 당시에 레이건 들어서자마자 했던 게 이제 감세 정책이었는데 최적의 조세가 지금 너무 높다. 더 낮춰야 된다. 그러면 세금이 더 오히려 많이 거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업들이 오히려 활동이 더 좋아지고 저변이 넓혀져서 세금이 더 많이 거칠 거라고 해서 세율을 낮췄는데 실패했죠. 아무튼 그 생각이 갑자기 옛날에 거의 20년도 더 된 경제학 원론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사실상 세금은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좀 다루기 어려운 파트죠.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뭐 확실히 갈리는 거는 뭐 해리스랑 뭐 트럼프 쪽에서 세금, 법인세 특히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식 시장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섹터 로테이션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해리스가 되면 뭐 사실상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도 좀 상당히 큰 뭐 리밸런싱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본부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 그리고 그 후보가 어떤 정책을 펼 거냐에 대해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은 좀 섹터 로테이션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은 정도는 심하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두 이유는 그 두 후보가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대내의 산업 정책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 이전에는 트럼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잘 몰랐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시장에서의 변화 그리고 충격이 좀 꽤 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라고 해도
그때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변화는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수차례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명목으로 스타트 로테이션이 일정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있기는 하되 그 정도는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돼 있는 섹터들, 풍력, 그다음에 리사이클 관련돼 있는 그런 섹터들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반대 사이드에 있는 에너지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온쇼어링 관련된 산업재들 이런 것들은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이제 저도 시장을 계속 보면서 좀 많이 느끼는 게 미국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견고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국내 주식 시장이 좀 많이 약한 측면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좀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나 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 두 회사 간의 격차가 너무 좀 심하게 벌어진다는 좀 생각도 많이 드는데 삼성전자는 뭐가 문제인가요? 사실 회사 밖에 있는 저희 같은 일반인이 이 회사의 뭐 실패라면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그거의 원인이 뭘까를 추측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분석들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랑 동의를 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 문화의 한계 그리고 지난 2, 3년 동안에 이 탑 매니지먼트가 했던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실수들 이런 것들이 좀 겹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삼성이 기존에 갖고 그러니까 HBM에 있어서는 사실 하이닉스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존에 가장 큰 경쟁력, D램 회사의 경쟁력도 약간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조금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대응해야 되는 고객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에. 이제 HBM 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엔비디아라는 굉장히 급성장한 고객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에게 이제 주문식으로 이제 오더를 내는 그런 식으로 좀 비즈니스 모델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델이 기존에 삼성이 하고 있던 D램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B2B와 B2C가 합쳐진 비즈니스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향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고객의 주문에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좀 더 창의적으로 고객들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의 삼성 혹은 한국 기업들 전반적인 기업 문화 자체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은가 조금 더 가야 될 길이 좀 있지 않을까 대응하기가 어렵죠. 맞습니다. 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기업 주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 문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